대단한 세계사 대세 이명입니다. 초안지 9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8번째 시간에는 장량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었습니다. 그 시간에 장량을 정리해드린 이유는 그 전 시간 초안지 7번째 시간에서 유방이 관중을 향해 가는데 장량이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서 장량이 처음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장량이 유방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를 지난 시간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시 본 스토리로 돌아와서 유방이 관중으로 가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중을 먼저 들어가는 자에게 왕의 자리를 주겠다라고 회왕이 그렇게 말을 했었죠. 그래서 유방이 가게 됩니다. 그 초나라에서 의견이 이제 유방이 좀 포섭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항우는 가면 막 다 죽여버리니까 항우 말고 유방을 보냅시다. 이래서 유방이 관중으로 가게 되었고, 항우는 조나라를 도우러 위쪽으로 올라간 상황이었죠. 항우는 좀 초조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방이 관중을 먼저 들어가게 생겼거든요. 자, 유방은 관중을 향해서 가는데 그 주변을 잘 포섭하면서 착착 진행이 되고 있었죠. 그런데 관중으로 가려면 가장 빠르게 이제 가기 좋은 곳이 함곡관을 지나가는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방도 함곡관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함곡관으로 가는 그 지역을 유방만 노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조나라에서 사마앙이라는 사람이 황허를 넘어 함곡관으로 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방이 먼저 그 친구 먼저 막아내요. 그래서 낙양의 북쪽에 있는 평음이라는 지역을 유방이 치는데, 그 지역이 바로 황허를 넘어오는 나루터가 있는 자리였어요. 거기를 쳤다는 얘기는 사마왕이 올 수 있는 그 길을 박살냈다, 길을 막아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일단 그 사마왕이라는 친구 먼저 막아내고, 그리고 유방이 이제 관중으로 서진을 해서 계속 갑니다. 가는 과정에서 낙양의 동쪽에서 진나라 군대와 전투를 벌이는데 여의치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승부를 보지 못하고 유방이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남쪽의 진나라 군대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양이라는 곳, 남양군을 공격을 해서요, 이 유방이 크게 승리를 합니다. 그러자 남양태수가 도망을 쳐요. 남양태수가 도망친 곳이 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 이제 완의 성이 있으니까 거기를 이제 완성이라고 부르는데, 그 완성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서 피신을 했습니다. 남양태수가. 유방은 관중으로 빨리 가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남양태수가 남쪽의 완으로 도망쳤기에 이제 바로 함곡관으로 치고 지나가서 관중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근데 장량이 말립니다. 장량이 이대로 함곡관으로 갔다간 함곡관에 어차피 진나라 군대가 많은데 그들과 좀 심각하게 싸우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남쪽에 완의 피신에 있는 이 진나라 군대가 우리 뒤통수를 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함곡관으로 가서 거기서 진나라 군대와도 싸워야 되는데 이 완에 남아있는 진나라 군대가 또 우리를 공격할 테니 우리는 앞뒤로 공격을 당할 것이다. 이건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장량이 유방에게 완을 먼저 치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방이 듣고 보니 맞는 말이거든요. 유방은 항우와의 차이가 이런 부하들의 말을 잘 수용한다는 것에 큰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유방이 함곡관으로 바로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일단 남쪽에 피신해 있는 이 완에 있는 진나라 군대부터 정리를 하려고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밤에 몰래 갔다라고 해요. 밤새 완 쪽으로 이동을 해서 완성을 삼중으로 포위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완으로 피신해 있던 남양태수가 아침에 깨보니 삼중으로 포위가 돼 있는 거예요. 유방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남양태수가 자살을 해버리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남양태수의 부하 진회라는 사람이 죽기에는 이릅니다. 좀 기다려 보십시오. 싸우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하면서 자기가 유방을 만나러 간답니다. 그래서 진회가 유방을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진회와 유방이 만났습니다. 진회가 유방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이 이 완을 공격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완은 큰 성이고 인구가 많고 식량도 풍부하고 여기 아래 이 완 아래 딸린 성도 더 여러 개가 많다. 이들은 이 반란군, 유방과 같은 반란군에게 점령당하면 식량 다 뺏기고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서 결사항전을 할 것이다. 그럼 유방 패공께서는 이 완성을 점령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자기가 듣기로는 초나라 회왕이 관중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한테 왕자리 준다고 그랬는데 그 약속, 왕의 자리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럼 그냥 완을 지나가셔야 될 텐데 걱정되실걸요? 완에 있는 진나라 군대가 뒤통수 칠까봐? 그러니
그것 때문에 완도 그냥 못 지나가시겠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진회가 의견을 냅니다. 저에게 계책이 있습니다. 이 완에 있는 완태수를 패공께서, 유방께서 제후에 봉하십시오. 그리고 연맹을 맺으십시오. 이렇게 항복을 얻어내고 연맹을 맺어서 완 사람들과 함께 한 팀이 되십시오. 그리고 관중으로 들어가시면 이 완의 아래 딸려있던 그 작은 여러 성들도 패공께 항복을 할 것입니다. 성문을 열고 맞이할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유방이 그거 좋겠군. 그래서 완태수를 은후라는 제후 자리에 봉하고, 그리고 이 의견을 냈었던 진회에게는 큰 상을 내립니다. 그렇게 완을 먹어요. 그리고 완 아래에 딸려있는 여러 성들도 유방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유방이 이 진회의 권위를 받아들여서 완 주변을 편하게 잘 장악을 합니다. 이 완 지역의 주민들은 유방이라는 일종의 반란군이잖아요. 완 지역은 진나라 땅이었고 유방은 반란군으로서 여기를 들어온 건데, 아니 저런 애들이 들어오면 우리 약탈하고 죽일 줄 알았는데 유방이 잘해줍니다. 다 품어주고 약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도 유방에게 잘 호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유방은 관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남쪽의 완을 이제 처리하고 가는 바람에 함곡관으로 직선 통로로 가지 않고 남쪽에 이렇게 지나서 무관이라는 곳을 지나서 관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유방은 관중으로 편하게 들어가는 상황이 됐는데, 한편 항우는 여전히 그 조나라 땅에 당시 있었던 거예요. 그 조나라 돕고 있었던 그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항우는 진나라의 명장 장한의 항복을 받아내고 이러고 있었는데, 항우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그 유방이 관중으로 들어가는 이 시점에 항우가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었고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항우 이야기 따로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유방 얘기 집중해서 보도록 하고요. 자, 유방이 이렇게 완을 지나가는 이 상황에서 그럼 진나라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진나라 얘기 좀 할게요. 환관 조고가 진 2세 황제 세워놓고 지 멋대로 하고 있었잖아요. 2세 황제의 눈과 귀를 막고 저기 지역에서, 동쪽 지역에서 반란 일어나는 것들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면서 지 멋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을 해요. 2세 황제가 저 반란의 이야기들을 다 들으면 나를 죽이지 않을까? 조고가 다 눈 가리고 귀 가리고 있었으니까 황제가 알면 나를 죽이지 않을까? 또 이런 걸 두려워하면서 황제를 지 멋대로 하고 있었는데, 이때 무슨 일도 있냐면 이제 기원전 207년경에는 조고가 자기가 반란을 좀 일으켜 볼까 했어요. 자기가 황제가 되려고. 그러면 이제 반란을 일으키려면 주변의 신하들이 자기에게 호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냐면 2세 황제한테 사슴을 바치면서 폐하 말입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당신 미쳤어? 이거 사슴인데? 그랬더니 조고가 폐하 왜 그러십니까? 이거 말입니다. 그러자 다른 신하들도 폐하 이거 말이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고와 신하들이 2세 황제를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2세가 나중에는 내가 미쳤나? 이러면서 점도 치러 다니고 이랬다고 해요. 그런데 자, 조고가 말입니다 했을 때 다른 신하들도 조고 무서워서 이거 말입니다 하는데, 일부 충신들은 이건 사슴입니다라고 바른말 했던 애들도 있는데 조고가 걔네들 제거해 버리고 이랬었습니다. 이런 시기였어요, 진나라가. 황제 완전 바보로 만든 시기였는데, 어쨌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록위마라는 사자성어가 나오게 됩니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랫사람이 자신의 권세와 권위를 이용해 가지고 윗사람을 농락하는 이런 행위를 지록위마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결국에요, 2세 황제가 이 반란의 스토리들을 알게 돼요. 지금 조고가 내 눈과 귀를 막고 장한 장군 혼자 악전고투하고 있었음을 2세가 알게 되고 여기에 이제 불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조고가 자기가 해를 입을까 두려워서 오히려 자기가 선수쳐서 2세 황제를 죽게 만듭니다. 이게 기록 따라 조금 다른데, 조고가 궁궐을 점령하고 2세를 끌어다 놓고 자결을 명해서 죽게 만들었다. 그동안 네가 폭정을 해서 정신 못했어. 죽어 마땅해. 이러면서 자결을 하게 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는 자기 조고의 군대를 반란군으로 위장해서 황제로 하여금 반란군에게 포위된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2세 황제를 자살에 이르게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무튼 2세가 이렇게 자결로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왕자였던 자영을 진나라 왕의 자리에 앉혔어요. 이때 유방이
관동 쪽으로 오면서 아까 제가 무관 통과한다고 얘기했죠. 무관을 막 공격하고 장악해 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조고가 유방에게 사람을 보내서 너 이제 관중에 들어오면 너 왕한다는데 관중 지역을 나랑 반을 나눠서 반은 네가 왕하고 반은 내가 왕하는 거 어때? 이렇게 유방에게 협상을 시도하는데요. 유방은 조고를 믿지 않습니다. 그냥 계획대로 장량의 계책과 또 여기기란 사람 기억나십니까? 장량과 여기기의 활약으로 그 진나라 지역들을 장악해 나갑니다. 진나라 장수들을 포섭하고 뇌물 줘서 자기 편 만들고 하면서 착착 장악해서 결국 진나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유방은 절대 병사들에게 약탈을 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진나라 백성들이 유방이 들어오는 것을 반겼다라고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방이 착착 진행해서 결국 관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진나라 수도 함양 바로 옆에 있는 폐상이라는 곳에 군대를 주둔시키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또 진나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새로 왕이 됐던 진나라의 새 왕 자영이 조고를 암살을 했어요. 자영이 조고를 죽여버리고 조고의 가족들까지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 자영이 유방에게 항복을 하러 옵니다. 자기 목에 밧줄을 걸고 흰 말을 타고 옥새를 들고 와서 유방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유방은 이 항복을 받아주죠. 항복을 받아주는데 유방의 부하들 중에 일부는 저 진나라 왕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우리를 또 더 응원할 것입니다. 막 이런 의견을 냈는데 유방이 뭐라 그러냐면 초나라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를 뽑아서 관중으로 보냈는가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때 내가 이 지역에 들어오면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서 내가 뽑혀서 관중에 오게 된 것이 아니었는가. 항우 아니고 내가 뽑힌 이유가 바로 관용인데 내가 여기서 항복하는 사람을 죽이는 게 말이 되는가? 이건 옳지 않다. 그래서 자영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냥 항복을 받아주고 함양에 딱 유방이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저기 이제 아직 소외되어 있는 항우, 아직 여기 못 온 항우는요, 이 이야기를 듣고 되게 열받아 했다고 해요. 자영이 자기가 아닌 유방에게 항복했다는 것 때문에 항우가 몹시 불쾌했다라고 하고요. 나중에 이래서 항우가 자영에게 또 몹쓸 짓을 합니다. 아무튼 함양에 들어간 유방은 이제 좀 쉴까 했는데 장량과 번쾌가 이러시면 안 된다. 쉴 때가 아니다. 라고 재촉을 해가지고 어떤 조치들을 하냐면요. 유방의 군대가 함양에 있는 창고, 곡관, 보물창고 이런 것들을 다 폐쇄를 하고 군대를 밖으로 뺐다라고 합니다. 약탈을 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함양 땅의 유지들을 이렇게 딱 불러요. 부로라고 하죠. 뭐 유지들을 이렇게 세력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유방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동안 진나라 백성들은 진나라의 가혹하고 포악한 법 때문에 많이 힘들게 살았던 것을 내가 안다. 그래서 나는 법을 매우 간소화하겠다. 딱 세 가지로 압축하겠다. 이러면서 민심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을 어떻게 세 가지를 정리하냐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자에게 형벌을 가하고 그 다음에 훔친 자에게도 형벌을 가한다. 딱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를 딱 해버립니다. 백성들이 매우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동안 진나라 법이 너무 가혹하고 복잡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데 유방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또 뭐 약탈도 못하게 하고 이런 모습들에 유방을 사람들이 좋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함양 주변에 있는 또 이 진나라 사람들이 유방을 환영하며 자기네 집에서 또 자기네 창고에서 소, 양, 뭐 먹을 것들 막 이런 것들을 바리바리 막 가지고 와서 유방에게 바쳤다라고 하는데 유방이 이런 것들 막 거절했대요. 내 창고에도 이미 있으니 이런 것들 가져오지 마시오. 이러면서 유방이 또 이미지 관리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역의 관중의 진나라 사람들은 행여라도 유방이 관중의 왕이 못 될까봐 걱정을 하기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방이 관중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 스토리 과정에서 항우는 어떻게 또 지냈었는지 다음 시간에 이후 스토리들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